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좀 내렸습니다. 시황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페드 의장이 지명되면서 사실은 시장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 특히 금과 은의 폭락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헤드라인입니다. 어제는 시장이 잘 시작했다가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오면서 러셀 2000 즉 중소형주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한때는 2% 넘게 빠졌다가 1.55% 마감을 했고 다우가 마이너스 0.36, SPX가 0.43,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 1.28%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종목적으로 보면은 밸류, 라지 밸류 스탁 즉 안전자산 쪽으로 좀 많이 움직여간 것 같고 그로스 스몰캡들이 가장 많이 빠진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꽤 올랐는데요. 사실 변동성 자세히 보면은 올랐다가 다시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패닉 상태로는 접어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피안 그리드 인덱스도 그리드 안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뉴스를 지금 소화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금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14%가 내려왔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알고 있던 금, 천정부지 모르고 올렸던 금이 하루 만에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와 이건 안전자산도 아니네 싶은데요. 은 가격을 보면 더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33%가 내려와 있습니다. 장중에는 37%까지 빠졌었고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은은 진짜로 투기 자산이었다 볼 수 있어서 시장에 굉장한 지금 현금이 들어와서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큰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헤드라인 뉴스 보면은요, 일단은 축구 뉴스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연준 이사인 케빈 워시를 의장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시는 2006년서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재직하면서 금융위기 대응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매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의 매파적인 성향하고 긴축 기조 지속 가능성이 우려돼서 주식, 금, 은 가격들이 동반 하락하게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저금리를 선호한다고 밝혀왔던 것과는 반대로 인사가 좀 매파적인 사람이 되면서 사실은 5월 취임 예정 때까지는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워시가 지목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금은 연초 대비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고요. 은도 하루 만에 30% 급락을 했습니다. 역시 달러가 올라가니까 금값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은 워시의 강달러 정책 선호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 해지 자산인 금과 은이 폭락을 했다 하는 게 또 시장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스몰캡 지수가 가장 많이 낙폭을 보였죠. 러셀 2000 지수가 1.55% 급락하면서 주요 지수 중 가장 많이 빠졌는데 역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거다 하는 것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이제 하락을 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연준의 의장 교체라는 정책 변곡점 하고요. 금리 인하 기대 후퇴라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스몰캡과 성장주는 단기 변동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국면에서는 현금이 안정적인 우량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워시의 실제 정책 방향은 아직 불명확합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매파적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추가 조정이 더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나쁘진 않네 하는 온건한 행보를 보일 경우에는 급속도의 반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적으로는 변동성은 좀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데이터를 읽으십시오. 감정은 손실을 부르고 데이터는 기회를 알려줍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반도체 SMH입니다. 그저께 3% 하락했다가 그래도 그걸 다 올려서 큰 망치형 핸들을 만들어서 야 다행이다 거래량도 늘어서 다행이다 했는데 오늘 금요일날 사실은 안 좋은 뉴스에는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선을 가까스로 터치를 했다 이제 반등을 좀 보였는데요. 어제 3.37%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꽤 마이너스가 많이 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400선은 지지해주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QQQ입니다. 데이 시그널 보면 매수로 출발을 했다가 매도 나왔고 또 환매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매도 환매. 그래서 일단은 이때는 플러스로 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매도 시그널을 받아서 또 내려와서 저점에서 매수를 했고 이때서부터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매수, 저점 찍어 올랐다 5번의 매수를 보였고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평가 이익이 있었는데 좀 내려와서 또 매수가 2번 더 나왔고 좀 올라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트레이딩 수익 그 다음에 약간의 평가 손실 그래서 합쳐버리면은 거의 보합 수준에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이겨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발표가 나오는 겁니다. 개인 투자 심리인데요. 그러니까 금요일 전이죠. 수요일 날 발표가 나왔을 때 보면 불리시는 아직 44.4%, 조금 더 저번 주보다는 늘었습니다. 베어리시는 조금 뒤로 후퇴해서 30%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 투심은 굉장히 불리시로 봤는데 금요일 날 시장을 겪고는 과연 이번 주에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심입니다. 기관은 88%까지 갔다가 이제 92%로 다시 올렸습니다. 기관의 투심도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그런데 과연 금요일날 포지션을 어떻게 했을지 목요일날 되면은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팔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월, 화, 수 있으니까 그때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해서 큰 반등을 줄 수도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의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1월달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현재는 러셀 2000 지수가 5%로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때는 9% 넘게 갔다가 지금 한 4일 동안 빠져내려왔죠. 다우 지수가 1.73%, S&P 500이 1.37%, 그 다음에 나스닥이 1.2%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성적표 치고는 뭐 그렇게 썩 좋은 A는 아니지만 그래도 B는 줄 수 있다. 그래서 러셀 2000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금요일날 폭탄 선언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2월달은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할까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맥세븐을 보더라도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반도체 지수 12.03 있는데 엔비디아는 2.48%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게 메타 8.5%, 구글 7.9%, 아마존 3.6% 올랐고, 테슬라 4%대 빠졌고, 애플 4%대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11%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성적표 치고는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격차가 20%나 납니다. 그래서 한 달만 해도 어떤 종목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에는 20%의 차익이 날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코어위브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0.382선까지는 좀 빠질 수 있겠다 했는데 그거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B합선에 딱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93불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빠진다 하면은 0.5 자리가 있는 90불대 선까지는 좀 빠질 수 있겠다 하는 거를 보는데요. 조금 다행인 거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좀 급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도리어 줄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는다고 하면은 조금 위험하게 더 볼 수도 있는데, 하면서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공매도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공매도가 도리어 줄었습니다. 빠져 내려오면서 공매도가 줄었다. 그럼 공매도 세력들이 점점점 주식을 환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상황은 나쁘지 않구나. 단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메타가 2.95% 어제 빠졌습니다. 갭 상승해서 굉장히 큰 망치를 만들어줘서 그래도 좀 좋았다 했는데 거래도 많이 늘었고요. 그런 시장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고점에서 저점을 연결한 피보나치 분석상으로는 지금 0.618짜리 여기가 710불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기가 쉽지 않겠다 했는데 갭으로 상승을 띄워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710짜리를 잘 지켜낸다면은 메타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셈이다. 그리고 이걸 뚫고 내려온다고 해도 0.5가 있는 686불 자리가 두 번째 자리가 된다. 그래서 이때 지지를 해줬던 자리가 결국은 이때도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메타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한번 700불선 가까이 온다 그러면은 매수를 해주시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매도 상황 보면요, 이런 메타 같은 게 지금 많이 공매도가 늘었다가 지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갭 상승이 공매도에 환매를 가져왔고, 그래서 지금은 별로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또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피보나치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지금 0.5 중간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은 이제 실적 발표 기대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그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상승 채널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더 밀려서 185불 선까지 오면은 무조건 담아도 되는, 즉 어제 한번 밀려줬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고, 목요일에 한번 밀려줬었고요. 엔비디아 상승을 기대하는 세력들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공매도 부분을 봐도 엔비디아는 공매도가 늘질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주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에 지명됐습니다. 그로 인한 시장의 연쇄 반응을 분석해 보면요, 보통 경제 뉴스에서 금리와 금값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 움직임의 폭과 속도가 아주 이례적으로 나타났죠. 금리는 오르고 금값은
폭락했는데요. 도대체 시장은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엇갈린 신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이 두 가지 상반된 아주 강력한 사이드 이펙트를 낳고 있습니다. 첫째, 채권 시장에서는 그를 매파로 인식해서 긴축의 공포가 살아나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 시장에서는 그를 하긴 제도권 인사로 인식해서 안도감이 퍼지면서 금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해 공포와 안도가 동시에 나올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명 소식 직후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위쪽으로 확 올랐습니다. 전일 종가서 소폭 상승하면서 4.25% 부근을 터치했는데요. 10년물 금리는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합니다. 금리가 튀어올랐다는 건 시장이 무언가에 대해서 경계감을 보인다는 뜻인데요. 자, 금리가 오른 건 무엇 때문이냐? 답은 케빈 워시의 성향에 있었습니다. 화면의 매 그림처럼 그는 시장에서 대표적인 매파 인물로 통합니다. 워시는 평소 넘치는 유동성을 조이는 긴축을 선호해 왔고요. 연준의 비대해진 대차자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온 인물입니다. 시장은 그를 돈줄을 죄는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쉽게 내려가진 않겠구나 라는 판단을 섰고 이것이 국채금리를 밀어올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매파적 성향은 주식시장, 특히 금리에 민감한 섹터에 바로 타격을 줬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식어버렸고 화면의 온도계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 결과 고금리에 취약한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워시의 등장이 돈 풀기를 기대했던 시장 일부에는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자재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이날 금 선물 가격은요 장중 10%대 가까이 급락하면서 온스당 4,880달러까지 밀렸고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보통 새로운 인물이 지명되는 정치적 변화 시기에는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이 올라가는 게 정석인데요. 여기서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 역설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불확실성의 해소 때문입니다. 시장은 내심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정치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을 내세울까봐 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케빈 워시는 월가와 소통이 가능한 아주 제도권 친화적인 인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워시라면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구나 라는 안도감이 퍼졌던 것이고요. 굳이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 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네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후퇴한 것이 폭락의 1차 원인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달러입니다. 금과 달러는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워시 지명 이후 미국 달러 인덱스는 4년 만에 저점에서 반등해서 0.8%나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고하고 금리를 덜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달러의 강세를 만들었죠. 강한 달러는 상대적으로 금 가격을 짓누르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심리와 달러만으로 하루 10% 폭락을 설명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기술적인 도미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시장으로 밀려들었고요. 특히 은으로 굉장히 많이 밀려왔죠. 그래서 은 선물 가격이 무려 3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35% 정도 하락했다가 조금은 반등을 줬는데요. 은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크게 썼던 투자자들이 청산을 당하는 마진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돈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금까지 강제로 내다파는 투매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락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입니다. 주식시장도 이 때문에 영향을 일부 받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투기 사력이 올렸던 은 가격이 폭락하면서 마진콜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 금도 팔고 주식도 팔게 됐다는 체인 리액션이 나타났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을 이 한 장의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워시 효과, 매파적 안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가운데 케빈 워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그의 매파적 성향은 금리 인하 기대를 꺾으면서 금리를 상승시켰고, 오른쪽을 보시면 그의 제도권 인사로서의 안정감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금값을 하락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이 시장에 동시에 작용한 결과 바로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웠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의장이 되느냐에 집중했다면 이제 시선은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가 보여줄 실제 정책 행보가 다음 시장 변동성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향후 진행사항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 10종목 가지고 있는 거 현재 3% 정도 올라 있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코어위브가 제일 많이 올라 있고 버티브 그 다음이고요. 7종목이 올라 있고 3종목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제일 많이 난 게 사운드하운드예요. 17%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주식이지만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요 종목들 개별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장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아까는 반등을 꽤 했다가 다시 한번 밀렸죠. 지금 나스닥 선물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조금 불안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본장이 시작할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등을 해서 바이온딥스 매수 세력들이 좀 들어와서 시장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 개시할 때 한번 정확한 전략을 가지시고 접근하신다면 또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지는 것이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